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벌써부터 날이 후텁지근합니다. 올여름 심상치 않은 무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부산에선 지난달 이미 첫 온열 질환자도 나왔습니다. 역대급 폭염 예보에 대응도 벌써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신지혜 기자입니다. 중구 삼복도로의 한 주택. 빨리 찾아온 더위에 선풍기와 모기장이 벌써 등장했습니다. 이들 여름용품 없인 버티기 힘든 때가 찾아온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걱정되지요. 특별히 올해는 더위가 빨리 왔다 싶더라고요. 너무 더우면 어제로 119 실려갈 거니까 언제 사고 날지 모르거든요. 온열질환 감시체계 가동 한 달째. 부산에선 벌써 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는데 첫 환자 발생은 지난달 29일로 지난해보다 열흘이나 빨랐습니다. 예년보다 더위가 더 일찍 찾아온 건데 관계기관도 폭염 대응에 더 빨리 나섰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2월에 폭염대책비 10억 원을 구군에 조기 지원. 올해부터 모바일 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했고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은 물론 은행, 통신사 대리점 등 시민들의 생활 속 가까운 공간에 무더위 쉼터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갈치역에 마련된 쉼터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아도 누구나 들어와 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6월과 7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60%로 전망하며 역대급 폭염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신지혜입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개혁신당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운동 중 음료 테러를 당했었는데요. 당시 정치 테러라며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경찰이 이 사건을 자작극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음료 테러 수사 중 이들이 미리 통화했던 기록을 확인한 겁니다. 장혜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월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유세 중이던 정의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한 승용차 운전자가 던진 음료가 든 일회용 컵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당시 정 후보는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30대 운전자를 긴급 체포했고 정 후보는 운전자를 직접 면회한 뒤 선처를 바란다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목보호대를 끼고 선거운동에 복귀한 정 후보는 6.3 선거 직후 정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음료 테러 사건이 자작극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음료 테러 이전에 당시 정 후보가 해당 남성과 통화한 기록을 찾아낸 겁니다. 지난 4일 정 전 후보 캠프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고 정 전 후보와 해당 운전자는 공직선거법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정 전 후보는 이미 당을 탈당했는데 개혁신당은 본인들도 몰랐으며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일단은 수사기관 통해서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민형사상 조치를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취재진은 정 전 후보 측에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장예지입니다. 부산의 사학법인들이 부동산 등 수천억 원대 수익용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수익은 내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실태가 자구 노력 없이 등록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생존하려는 사학법인들의 기형적 단면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이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사학법인들은 4,600억 원 상당의 수익용 재산을 갖고도 막상 여기서 수익을 내는 건 거의 없습니다. 관리 인력 부족과 부동산 개발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를 대며 적극적인 사업에 나서기보단 그냥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토지와 건물 등 법인의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 운영에 사용하도록 해 그 소유 목적에 공공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발생 수익이 거의 없다 보니 대학 운영에 재정적 도움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지역 사립대학의 재정 구조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의존율은 평균 49.9%, 여기에 국고보조금 비중도 32.4%에 달해 이 둘이 전체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했고 법인의 자체 지원금 비중은 2%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학생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립대학교를 다니다가 사립대학교로 오게 됐는데 확실히 여기 오니까 등록금 지원받는 것도 훨씬 적고 심지어 교수와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법적 부담금은 법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이마저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부산의 사학법인 18곳 중 법인 돈으로 법정 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지방의 사립대학들은 이런 상태로서 고사로 몰리지 않겠나 예상됩니다. 지역대학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부가 관련 규제를 풀어주면서 이런 기형적 구조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에 기대 대학 재정이 운영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지역 사립대학의 생존은 더욱 불투명해질 거란 우울한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정부의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SMR 1호기 부지 공모에서 기장군이 선정됐습니다. 한수원은 오늘 오후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SMR 1호기는 부산 기장군에, 대형 원전은 경북 영덕군으로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동안 중동 전쟁 영향으로 경기 개선 흐름이 주춤했는데요. 전쟁이 일단락되면서 회복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이두원 기자입니다. 화려하게 펼쳐졌던 BTS 부산 공연. 2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되는 등 부산의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역대 최단 기간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부산의 경기 개선 흐름은 주춤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수출 증가폭은 3월보다 축소됐고 소비 증가 흐름도 다소 둔화됐던 상황. 수출이 석유화학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둔화된 가운데 투자 부진이 계속되고 소비 회복세도 다소 완만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인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종전 합의 효과가 당장 가시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급망 불안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종전을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 전쟁이 지상적 리스크들이 계속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업 지원과 지역 산업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종전 분위기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운임 보험료 부담을 겪는 중소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역 경제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가운데 민선 구기 시정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뉴스데스크 부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